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공 투자 하셨을까요?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실시간으로 주가 호가창을 또 들여다보고 있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긴 흐름을 볼 줄 아는 이 빅사이클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상승 업종부터 또 그 가운데 가장 강할 탑픽 종목까지 선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찾아뵙는 박원재 파트너입니다. 4월 들어서 시장이 뚜렷하게 주도주 흐름이 나오는데 잘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 주도주가 왜 필요하고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투자에 대해서 또 30년의 이 관록이 있으신 박원재 파트너님이시죠.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외의 시간에도 든든한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링크가 전송이 되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도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아시아 시장 혼조 마감한 가운데 우리 양시장은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죠.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0.35% 오르며 2,728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 사자세를 보이던 외국인이 막판 물량을 던지면서 일부 상승폭을 되돌렸습니다. 기관 홀로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 비금속 광물과 건설업, 전기 가스업, 철강 금속 순으로 강했고 의료 정밀과 섬유 의복, 음식료품 등 연일 강세를 보이던 리오프닝 관련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929선에서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기관과 개인이 물량을 담았고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팔자세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 건설과 금속, 종이, 목재와 반도체 순으로 힘이 좋았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미증시 넷플릭스 급락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2.9원 오른 1,239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마감 시황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시장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보다도 전체적으로 4월 들어서 네. 시장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한번 흐름 잡아주시죠. 네, 달라지고 있는 거를 느끼시는 분은 계좌가 좋을 거고요. 예. 여전히 좀 4월 들어서 별반 차이도 없고 어렵기만 하다.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잘 지금 못 짚고 계신 거죠. 4월 달 들어서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제가 그런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4월 첫째 주죠. 3월 말부터 제가 경기 민감주 주도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 시장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강경하게 비둘기파가 전부 매파로 전향할 만큼 올해의 금리 인상 속도는 굉장히 가파를 것이다를 예고를 했죠. 통상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경기 민감주가 대체로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위주의 대응을 드렸는데 사실 3월 달에는 뚜렷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월 달까지는 잠시 흐름을 오래
흐름을 보시면 네. 1월 달에 급락을 시작한 게 결국 12월 달 연준 회의에서 긴축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강경하더라. QT가 누구도 생각을 못했는데 연준에서는 QT 논의가 있었다는 이 얘기 때문에 시장은 급락을 합니다. 1월 달은 반등의 계기를 전혀 찾지 못했어요. 급락을 하다가 2월 들어서 좀 반등을 하려고 했는데 2월 24일 전쟁이 터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저점을 지켰는데 두 가지 리스크가 계속 짓눌렀죠. 연준발 긴축 리스크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지정학적 리스크가 두 개로 누르면서 사실 이때는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3월까지 어떤 흐름을 갔냐면 시세의 연속성이 전혀 없이 테마와 이슈로만 갔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 뭐 한 달에 뭐 로봇 가고 메타버스 가고 그런데 연속이 안 돼요. 이틀, 3일짜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달려가면 거의 물리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계좌를 지키라는 말씀을 드렸고 4월부터는 좀 달라질 확률이 많다 그랬는데 주도주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도주가 되려면 적어도 섹터로 시장의 분야를 이끄는 분야에서 연속적인 시세가 나올 때 우리는 그걸 주도주라는데 그게 나왔어요. 4월 첫 주에 2차 전지 쪽에서 제일 먼저 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이러면 시장이 2차 전지는 경기 민감주는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만 이러면 시장이 주도주가 형성될 확률이 많고 이때 주로 나왔던 게 LNF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세의 연속이 나오면서 흐름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2차 전지는 별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의 성장주는 밸류에이션을 리밸런싱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시세가 나더라도 좀 패스하고 경기 민감주, 특히 철강, 그다음에 조선, 기계, 화학 중에 일부 이런 쪽이면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제가 방송에서 철강 섹터에서 세아제강이 가장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에 걸쳐서 세아제강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미국에서 유정관을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퍼터로 묶여 있지만 이거는 재협상할 여지가 많고 미국의 현지 대응에 관한 기업이 가장 혜택을 받을 텐데 그중에 대장이 세아제강입니다. 그래서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 지주 아무거나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 사도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철강주가 중소형 철강주로 시세를 뿜어냈죠. 4월 달에 결국 생각처럼 이게 주도주입니다. 시세의 연속성을 가지고 산업의 트렌드를 이끌면서 갖고 가는 거. 그 다음 주에 더 큰 주도주가 나와요. 조선에서 나옵니다. 조선에서 선사는 그냥 현대 미포조선 하나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방송에서 미포조선도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추세를 갖고 주도주의 면모를 보이죠. 시장은 언제나 안 움직일 때 다음의 흐름을 예측해서 기다려야 돼요. 지금 시장이 여전히 좋은 게 아닙니다. 지수를 보면은 여전히 이래요. 여전히 보면은 야 뭐가 좋다는 거야? 지수 박스에 여전히 수급도 안 좋은데 뭐가 좋다는 거야? 라고 하시면 지수를 보시는 거고 유동성장을 넘어가서 지금 실적장을 넘어가서 역금융까지 넘어가는 이 시장에서는 전체 종목을 들어올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쏠림이 나오는 주도주라는 건 시장이 그쪽에 힘을 쏟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시장의 심리는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 주도주가 나오면 강화가 됩니다. 심리가 강화가 돼요. 그래서 그동안 테마주에서 시세의 연속을 보지 못하고 계속 상투에 물렸던 분들은 야 이것도 뭐 하루 이틀 지나다 물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 따라붙기가 굉장히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 이렇게 주도주 섹터로 물리면 심리가 강화되면서 굉장히 생각보다 큰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주도주가 이번 주에 분명하게 나왔는데 반도체와 자동차가 나왔어요. 자, 이런 거를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반도체는 원래 좋았는데 주가만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이한 섹터, 기판, FCBGA나 CFB 같은 경우는 기판의 쇼티지가 계속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기판 시리즈는 장과 관계없이 신작의 추세를 만들고 주도주의 모습을 보이죠. 심텍,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시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정말 유상하게 이쁜 모습을 그리죠. 그래서 야, 이거 말고도 많은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ISC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소켓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미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솟구치기 시작하죠. 야, 그러면 그 다음에 소켓 3인방이 TSE가 있죠. 그 다음에 리노공업이 있죠. 리노공업은 대형주에서 상대적으로 묶여 있는데 실적 발표됐는데 여전히 꾸준합니다. 자, 시장은 결국 돈의 흐름을 체크하는 거고 돈의 흐름이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단순히 이슈만 갖고 따라붙는 건 테마랄해서 이거는 시세의 연속성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주도주나 주도 섹터가 나와서 거기에 1등주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2등주, 3등주로 확산이 되면서 들어가는 걸 우리는 주도주라 그래요. 그럼 조선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조선이 왜 주도주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그 흐름이 그대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중공업이 대장입니다. 조선주에서. 이게 전고점이에요. 전고점을 4월 달에 뚫었어요. 이때까지 이 차선책으로 갖고 있는 2등주가 현대미포조선인데 현대미포조선은 1등주보다는 나중에 출발을 해요. 그죠? 나중에 출발을 하죠. 그 다음에 3등주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따라갑니다. 언제나 이런 순환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이건 완벽하게 1등주, 2등주, 3등주가 바톤을 잡았죠. 주도주가 맞습니다. 그 다음엔 아래 밸류체인으로 확산을 합니다. 기자재가 가요. 기자재라 하면은 LNG선 영향을 보는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따라가죠. 그 다음에 피팅 쪽으로 또 배를 지으면 배는 이제 굉장히 건조기간도 길고 아래에 기자재가 이제 배관, 뭐 이음새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성광밴드와 태광이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데크하우스 짓는 세진중공업이 따라가고. 자, 이 정도의 밸류 체인만 형성이 된다면 그 다음 주식을 길목지키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을 따라가면 돼요.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반도체에서 나와요. 자, 반도체에선 얘기했지만 기판만 갔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갑니다. 테스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사트 업체에서 가장 처져 있었는데 이거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소켓 갔고 그 다음에 장비가 원익 IPS가 하루에 10% 넘게 점프하면서 가고 있죠. 왜 이런지는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순환 로직을 이해하면 다음에 뭐가 가겠구나가 보입니다. 그러면 유진테크와 주성 엔지니어링이 다음에 바탄을 받을 확률이 많고요. 가장 무난한 게 테스 정도가 됩니다. 장비 4인방은 평택의 P3, P4 공장에 들어가면서 입고가 들어가면 장비부터 반입이 되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이게 들어가는 과정이 돼 있다. 그 다음에 그냥 뭐 개별단으로 보면 그동안 기판의 수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던 삼성전기가 애플의 M2 칩을 가면서 MLCC가 이제 그러면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반도체 쪽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팁을 하나 드리면 반도체 쪽 밸류체인은 한 100종목이 넘죠. 100종목이 넘는데 대체적으로 특별하게 운이 없지 않는 한 7, 8알은 같이 갑니다. 이게 반도체는 섹터가 돌면은 다 같이 돌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나의 포트폴리오가 여전히 대형주에 묶여 있고 이렇다면은 대형주의 흐름이 가려면은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가기 위해선 무조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빠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외국인이 매도하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기업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그러면 왜 빠집니까? 외국인이 팔아서 빠져요. 그럼 삼성전자가 뭐가 좋습니까?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확률이 높아요.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가장 큰 빅사이클 2018년에 58조가 사상 최대치였어요. 그런데 올해 가이던스에 의하면 이걸 뛰어넘을 가이던스가 나옵니다. 컨센이 그렇게 나와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도체는 지금 이런저런 노이즈로 인해서 또 한국이라는 시장을 해외에서 볼 때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처럼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패시브 펀드에서는 비중 조절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럼 한국 시장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하면은 원자재가 많이 오르는데 중간재를 하는 나라. 그러면 원자재가 가격이 오르는 원가 부담 대비해서 가격 전가가 잘 될까?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수출입 통계를 보면 볼륨은 계속 늘어나는데 질이 안 좋아지죠. 수입 물가 상승이 수출 물가 상승보다 굉장히 급등하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죠. 이게 외국인이 매도하는 주된 논거가 되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펀더멘탈로 보면 매도할 이유가 없는데 매도한다는 건 결국 한국물을 파는 거다. 그런데 이 한국물을 파는 게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올 들어서 지금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구조를 팔아요. 그러니까 유럽계 자금, 특히 영국계 자금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잦아들었어요. 다 팔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유럽계 자금은 팔아야 될 자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팔 자금이 다 팔아지면은 들어올 자금이 들어오는데 미국계 자금은 액티브 펀드 중심으로 해서 좀 들어오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외국계 자금이 들어와서 외국인 매수가 이끌어지면은 생각보다 지수는 한 단계 좀 올라갈 확률이 있고요. 외국계 자금이 안 들어온다래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순환 로직상의 주도주 흐름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와 또 실적 시즌 그리고 리오프닝 등 이 매크로 환경에 따른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중간중간에 곧 만나보게 될 상승 업종에 대한 힌트를 좀 너무 많이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눈치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 이어서 바로 레포트에 빨간불을 켜주게 될 상승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빅사이클 상승 업종 반도체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업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눈 뒤에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업종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인플레이션 여파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있고요. 또 공급난까지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대장경인 삼성전자 앞서서 파트너님께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도 대상이 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3년 만에 재탈환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또 미국 반도체 대장경인 엔비디아 역시도 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와 또 기대감이 양립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반도체 업종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파트너님. 반도체는 참 네.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 투자를 한다면 반도체를 빼놓고는 투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반도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많이 물려 계신 것 같은데 예. 좀 안타깝습니다만 IDC보다는 그 아래 소부장이 훨씬 탄력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업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시장에서 크게 우려를 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뭐냐 하면은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PC나 스마트폰, TV 이거는 팬데믹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네. 집에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폭증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노트북 안 살 것도 한 대도 사고 네. TV도 뭐 좀 큰 거 바꿔볼까 바꿔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이클적으로 많이 땡겨온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램 익스체인지나 이런 데서는 PC나 스마트폰, TV 수요는 꺾일 거고 이것 때문에 현물가가 많이 빠질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와요. 네. 그런데 살짝 빠지는데 예상만큼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쏘쏘합니다. 네. 가격을 그냥 몇 번 보여드렸는데 그 매일 보여드려야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반도체 수요처는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렇게 PC, 스마트폰, TV 쪽을 커버하는 디바이스 쪽이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서버향 수요가 이제 거의 올라왔어요. 근데 주력 성장 동력은 이 서버죠. 서버는 하이퍼스케일러, 특히 이제 빅데이터를 추구하는 쪽에서 금액 안 따지고 투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올해 이제 공정 전환이 돼요. DDR5. 공정 전환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요새 기업 경영의 화두가 ESG죠. 네. 전력 소모가 데이터 센터가 엄청 커요. 그러면 DDR5로 넘어가면 뭐가 좋으냐면 성능은 빠르게 전력은 적게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바꿀 수가 없죠. 네. 이제 초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성능에 비해서. 예. 그래서 개인은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DDR5가 나왔다 그래서 네. 게임하는 사람이 바로 이 PC를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서버는 다릅니다. 서버는 그들만의 리그고 선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에 빅사이클을 이끈 것도 서버였고 이번에 공정 전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서버일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가봐야 하는데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은 우려에 의해서 계속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크로 이슈에 의해서 빠질 때가 통상 보면 기회입니다. 기회는 기업은 돈 잘 벌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뭔 걱정이 많아요. 시장에 있다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걱정이 나옵니다. 뭐 전쟁이 난다, 기근이 들었다, 파종을 못했다, 맨 걱정이에요.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보면은 과거에도 제가 뭐 89년에 사회 나와서 직장생활 시작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위기 아닌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긴축 위기 경영, 컨팅전시 플랜 이런 걸 늘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 이후에 30몇 년을 보면 이렇게 고도 성장한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주가를 보고 나스닥 보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배가 올랐어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걱정만 하는 사람은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비관론자는 시장에서 정말 수익 못 냅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기업은 어떤 기업은 그 위기를 딛고 많은 기업이 위기 속에서 도태되는데 살아남은 자가 승자 독식을 하죠. 그게 양극화 사회고 자본주의입니다. 효율 극대화죠. 그러면 그 어렵다는 얘기만 하는 건 그냥
나레이션이고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아서 독식을 하는지를 파악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건지, 야, 이게 어렵지 않으면 어떤 일이 다가올지, 그리고 그러면 그 기회는 누가 잡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우려를 얘기해 볼게요. 자, 상하이가 락다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이 당연히 또 다운됩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의 공급망 중심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올해 5.5% 성장을 하기로 양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킬 수 있을까 고민스럽죠. 그러면 이게 경기에 대한 우려로 들어오고 그럼 경기 민감주가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의 경기 민감주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야, 경기 안 좋다며. 왜 자꾸 경기 민감주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가죠? 세상을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주 가고, 조선 뭐 좋은 얘기 없잖아요. 후판가 맨날 올라가고 여전히 적자를 내고. 그 이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바 다음에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수주를 받아서 지금 공장을 P3 팹을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평택 캠퍼스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진짜 전 세계에 가장 큰 단일 공장의 반도체 팹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일동 이렇게 하나를 얘기하면 이걸 팹이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연결해서 여러 개를 짓는 걸 캠퍼스라 그래요. 평택은 지금 P1부터 P6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P1, P2는 가동 중이고 지금 P3를 지금 완결 짓겠다는 거예요. 올 상반기까지. 이게 조금 늦춰졌어요. 이게 팹 하나 짓는 게 옛날보다 지금 단가가 올라가서 지금 P2 짓는 공사비가 한 25조에서 30조가 들었어요. P3 짓는 거는 이건 공사 예정비가 한 30조에서 50조 이상 합니다. 이거 팹 하나 올리는데. 그리고 P3를 올해 착공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2025년까지 P6까지 완성하는데 그럼 평택 캠퍼스에 200조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200조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어마무시하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야, 어렵대. 경기 안 좋대. 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대. 이 얘기만 듣고 또 주가가 외국인이 파니까 야, 이거 뭐 반도체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손을 안 나가는데 내용을 보면 그 기업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여기에 이사진들이 제일 잘하는 거죠. 그렇죠. 실무진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렇게 나쁜데 이런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네. 전방의 수요도 보고 이 팹을 돌렸을 때 수요가 충분하니까 지금 서둘러서 팹 지어서 완공을 한다고 봐야겠죠. 네. 야, 그러면 우리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야, 우리가 뭐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22년에 삼성이 반도체를 얼마 투자하나, 세계 반도체는 얼마 투자하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반도체 투자를 몇 번 보여드렸는데 전 세계 패권, 기술 패권 전쟁을 하면서 19년에 역성장했던 걸 20년에 복구하고 21년에 물경 37%, 전년 대비입니다. 37%, 올해도 23%, 내년도 20%. 3년 연속으로 이렇게 투자 들어가는 경우를 처음 봅니다. 설비 투자, 전 세계 반도체 투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엔 삼성뿐만 아니라 인텔, TSMC, 삼성, 글로벌 파운드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어쨌든 이번 사이클에 전 세계의 반도체 회사들이 역내의 리쇼링과 맞물려서
너도 나도 반도체 투자하겠다고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수요가 다 죽어서 회수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반도체 회사 다 망합니다. 그럼 반도체 회사가 다 망하면 세계 경제가 돌아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요가 없는데 이렇게 투자를 할까요? 세상은 좀 상식적으로 보는 게 네. 나중에 보면 맞아요. 그렇죠. 나보다 이 사람들이 똑똑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눌려 있는 대형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또 저점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아, 그거와는 또 다른가요? 아쉽지만 네, 지금은 지수 전체를 들어올릴 유동성이 없어요. 네, 그리고 EPS 증가율도 그 아랫단이 훨씬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반도체 투자를 할 거면 소부장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소부장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IDC 이 이야기를 쭉 풀어주고 계신 건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에 나서고 있고 또 SK하이닉스 역시도 메모리 투자에 본격적으로 뭐 나서겠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장비 설비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던데 이 부분도 한번 그 얘기도 짚어주시죠. 이제 다 바로 나옵니다. 아, 네네. 자, 장비가 부족하답니다. 장비가 부족해서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면 뭐냐면 투자를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특히나 이제 공정이 미세 공정 들어가면 옛날에 레거시 공정은 뭐 그렇게 장비가 DUV나 네. 이렇게 가면은 이중 더블 패터닝으로 식각을 하면 됐는데 네. 지금은 EUV 장비 없이는 아예 7나노 언더는 안 돼요. 그럼 7나노 언더를 가려면 EUV 장비를 꼭 구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전 세계 딱 한 군데서밖에 생산을 못 합니다. 네. 이게 또 전문 용어다 보니까 조금 어렵기는 한데. 뭐 노강에 그냥 네. 장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또 그거 그렇게 빠지면은 네.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그건 네. 따로 이제 학습 시간이 있을 거고 네. 어쨌든 EUV 장비 팹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경쟁력이고 앞으로는 중국이 그래서 반도체를 할 수 없는 게 네. 장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은 반도체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비가 부족해서 타임 레그가 엄청 걸려 있어요. 장비 주문하면 보통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건 뭐 안 좋다는데 왜 저렇게 줄을 서서 장비를 들여놓지? 한번 그 고민을 해보십시오. 네. 반도체 장비 받으려면 30개월이 걸린답니다. 아, 그런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런데도 지금 줄 서서 받으려래요.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투자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는 한번 경쟁에서 뒤처지면 못 따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스텝이 꼬이면 계속 뒤처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투자하면 나도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 올해, 내년은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그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설비 증설 사이클에 들어가 있고 이 사이클에서 불황을 얘기한다는 건 뭔가 말이 좀 안 맞아도 많이 안 맞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야 그럼 좋아. 너희들이 투자하는 거 알겠어. 그럼 나한테 뭐 떡고물 떨어지는 거 맞아? 라는 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부장은 이제 글로벌 장비 업체나 소재 업체 대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 반도체 업체의 강점이 있고 소부장이 강한 건 미국과 일본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비는 거의 뭐 미국 독식이고요. 소재는 일본이 강하죠. 부품은 우리가 이제 양쪽을 좀 따라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야 그거 그렇게 투자 들어가는 거 우리는 혜택 못 받고 해외 소부장이 갖고 가면 우리는 뭐 혜택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야, 우리는 혜택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장비 업체들 보면 우리는 장비 업체들이 주요 업체가 이런 업체예요. 원익 IPS,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려서 유진테크 테스, 주성엔지 이게 식각 장비입니다. 이건 식각 장비고요. 그다음에 PSK는 요거는 스트리퍼, 그 뭐죠 포토리스트들을 벗겨내는 거 그 장비고 한미 반도체는 이게 장비 업체의 그냥 끝판왕이에요. 그 후공정 테스트 공정을
절삭과 이동과 테스트까지 하는 거. 이오 테크닉스는 뭐죠? 그 레이저로 이제 그 표시하는 거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매출이 보십시오. 한 단계 쭉 와 있다가 사이클 올라갈 때 한 단계 점프를 해요. 그 다음에 19년도에 급격하게 꺾였다가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이게 내년까지 올라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20년 좋았고 21년 좋았고 내년도 좋은데 주가를 보면 대개 1년째 누워 있습니다. 대개 1년째 누워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 업체가 대개 1년째 누워 있는 상태예요. 야, 그럼 장비는 그렇고 소재는 어떤데? 소재의 대표는 이렇게 됩니다. 워닝 머티리얼스,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후성. 후성은 중국계예요. 중국에서 진출을 해서 요새 후성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년에 가장 좋았다가 올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죠. 그다음에 파츠류를 하는 원익QNC, 하나머티리얼스, 그다음에 기판을 하는 해성 DS 이렇게 갑니다. 자, 올라가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정체되는 모습입니까? 이게 매출 추이인데 합산 매출이 작년에 이렇게 점프를 했고 올해도 점프를 합니다. 근데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이번 주에 처음 움직입니다. 이번 주에 처음 움직였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제 방송을 듣고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 지주 사신 분들은 지금 꽤 괜찮은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아니 뭐 저 사람 방송에 나와서 뭐 맨날 얘기하던데 귀담아 안 드시는 분들은 뭐 그냥저냥. 제가 방송에서 드린 종목들이 지금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또 누구나 뭐 방송에서 전문가 얘기하면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개 종목, 수백 개 종목이 쏟아지는데 n분의 1 아니냐? 맞습니다. n분의 1인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내가 기준 세울 때까지 잘 모르겠으면 저 사람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별하는 것부터 출발하면 좋아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걸 진입하기엔 장벽이 좀 많을 거고, 야,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요새 인터넷 정보 검색하면 자료를 참 잘 줘요. 한번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저 사람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따라해 보세요. 그게 출발입니다. 어쨌든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1등 경준마 찍듯이 야 저거 코털 삐져나오는 거 보니까 저놈이 1등 하겠네 해서 딱 찍어갖고 그거 맞았다고 와 한번 환호해봐야 다음엔 꽝 아닙니까? 그렇게 주식을 먹었다가 잃었다가를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좌는 그냥 다 없어집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30% 수익 내고 30% 손실 나면 똔똔인 것 같죠? 이거 반복하면 계좌는 그냥 제로로 수렴합니다. 아주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제가 매매에선 돈을 못 번다는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거 엑셀로 시뮬레이션 하면 답이 나와요. 30% 수익 나고 30% 손실 나는 걸 반복하면 계좌는 제로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수익 나는 원리를. 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드려요. 자, 메모리 이익 사이클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데 예전에는 그 단가 CR을 많이 때려서 이 부품 업체들이 수익을 못 냈어요. 수익을 못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생산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근데 2018년에 일본의 소부장 수출 금지 이후에 국내의 소부장 업체를 키우기로 하면서 소부장 이익 사이클이 생산업체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이걸 또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소부장 기업들의 이익단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구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소부장 업체를 다시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IT 부품, 오늘 이제 IT 부품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맞을 것 같은데,
IT 부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장비는 이제 폐비를 들어가면 이 장비가 들어가야 이제 공장을 가동하니까 장비부터 들어가는데 부품은 폐비 장비가 세팅이 완료돼서 웨이퍼가 들어가면 이 웨이퍼는 8대 공정을 통해서 이제 쭉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이게 한 10주 걸립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투입돼서 칩 다이로 나올 때까지 한 10주가 걸려요. 이걸 뭘 반복하느냐 하면 계속 거기다가 뭘 입혀서 깎고 씻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어려운 얘기로 뭐 산화공정, 노광공정, 식각공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질 않죠. 반도체 챔버는 굉장히 열악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그 웨이퍼를 붙잡아주고 그다음에 가스를 투입해주고 이런 거를 이제 누군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IT 부품이에요. 그래서 그 용어를 쓰면은 뭐 일렉트로드, 뭐 그 무슨 링, 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쿼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려우시면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이 부품들이 그런 거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중요한 거는 아까 보였던 매출과 이익과 컨센이 그럼 어떠냐. 이게 핵심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주가는 그렇게 뜬구름 잡으면 도리짓고 땡 하면 누가 수익을 냈겠어요. 주식은 수익 내는 사람이 꾸준히 수익을 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주식은 실적의 함수가 맞아요. 실적이 올라가면 당장 안 돼도 올라간대. 그런데 실적이 돼도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시장 심리. 그래서 실적은 뭐라 그랬죠? EPS, 주당 순이익. 심리는 뭐죠? 시장의 평가, 퍼. 그래서 유동성이 좋을 땐 시장이 후해가지고 퍼를 한없이 올려줘요. 근데 시장이 마음이 떠나면 굉장히 박하게,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요. 시장의 심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실적 잘 나와요.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시장의 심리가 야, 외국인이 파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난 지쳤어. 난 원래 장기 투자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그리고 개인들이 다 팔죠. 보통 그때가 바닥입니다. 그때가 바닥이에요. 심리가 최악일 때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심리가 올라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가는 걸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건 전략적으로 시장의 심리가 어느 위치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실적 추정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적을 알아야 내가 뭘 쫓아가서 뭘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기간을 얼마 보고 내가 야 지금 이 가격이면 내가 갖고 얼마 있으면 내가 얼마 보겠구나. 이런 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 그림이 안 그려지면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배팅하는 거지. 왜 그 종목 사셨어요? 그러면 오를 것 같아서요. 그 말밖에 없다면 차트 보니까 이뻐서요. 그 말밖에 없다면 그냥 찍는 겁니다. 그렇게 찍어서는 주식은 수익 날 수 없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꼭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가 얼마 전에 2차 전지 올라갈 때하고 똑같은 스토리가 나와요. 다 투자합니다. 하나머티리얼즈, QNC, 월덱스, TSE, IS 다 투자 들어가요. 2차 전지가 그 투자하면서 막 날아가죠. 그래서 매출 추정이 컨센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가 보다. 얘네들이 괜찮은가 보다. 오늘은 부품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제 방송을 듣고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맞는가. 그러면 어쨌든 주식은 본인의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 믿음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내일부터 소부장 흐름을 좀 따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그중에서도 소부장을 눈여겨보자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빅사이클에서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주셨던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는 4월 20일 오늘 장중 16만 5천 원을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과 종목 선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남다른 박원재 파트너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의 탑픽 종목도 잘 받아 적으실 준비하시고 귀 쫑긋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탑픽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은 어떤 기업 들고 와주셨을까요? 오늘은 부품업체 중에 월덱스를 갖고 왔습니다. 월덱스 기업이요. 주가는 제법 올라 있어요. 네.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올라온 게 저항이 될 수는 있는데 예. 진입 시점은 눌림목을 이용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갖고 왔느냐? 이 스토리가 똑같아요. 하나머트리얼즈 잠깐 차트를 보시면 제가 부품 회사들의 차트를 보시면서 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네. 하나머트리얼즈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차트 모양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움직였어요. 그러네요. 최근에 움직였어요. 4월부터 달라진다 그랬죠? 네. 한 번 올랐다가 쉬었다가 이번 주에 또 올라요. 이게 1,000억 정도의 이제 설비 투자를 했는데 네. 이게 SiC라고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원래는 실리콘 계열의 일렉트로드나 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소모품이 점점 극한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빨리 마모가 돼요. 이게 좀 비쌉니다. 그리고 이걸 바꾸려면 이 공정을 세워서 부품을 교체해 줘야 되니까 라인이 자꾸 서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비싸더라도 좀 오래 가는 걸 쓰자. 그래서 나오는 게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걸로 재료를 쓰는데 이게 원래 TCK가 독점을 했었어요. TCK가 독점을 해서 시간은 없고 설명할 걸 많고. 그래서 TCK가 독점을 했는데 이게 특허에서 져가지고 이걸 이제 KNJ와 하나머티리얼즈가 침투를 시작했는데 하나머티리얼즈는 대주주가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아주 강력한 대주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이 튼튼하다. 그런데 이제 설비 투자까지 해서 재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퀀텀 점프를 합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월덱스를 설명드리려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원이 QNC예요. QNC도 설비를 했는데 똑같이 올라가죠. 그죠? 같은 흐름이고 고가를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갈 게 월덱스다. 조금 아래에 있죠. 아까 제가 조선 말씀드리면서 1차, 2차, 3차를 말씀드렸는데 1차 하나머티리얼스, 2차 원익 QNC, 3차 월덱스입니다. 그러면 월덱스는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파트 용기로서 이제 일렉트로드나 이런 용기 식각 공정 내에 이게 세정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애프터마켓이라는 건데 이게 직접 칩 회사에 직접 공급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럼 단가가 좀 싸요. 하나머티리얼즈는 비포마켓이라는데 거기는 좀 단가가 비싸고 그래서 월덱스는 뭔 장점이 있느냐? 고객 다양화가 돼 있고요. 저가에 들어가는 만큼 앞으로 반도체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애프터마켓 비중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어서 지켜보면 아까 말씀드린 1등주, 2등주, 3등주 개념에서 지금 가장 안 올라갔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고객사로는 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등과 같은 굉장히 빵빵한 또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월덱스 탑픽 기업 눈여겨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또 월덱스라든지 또 세아제강지주와 같은 굉장히 강하고 좋은 탑픽 기업들을 골라주고 계십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